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사건의 유형 중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통해서 산재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확인한 결과 심장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심근경색 산재 사건, 심장치료 병력이 있으면 불리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치료했던 그 병력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서 재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거나 사망한 사건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 수직 내역을 발급받게 됩니다. 수직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발병 전 10년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에 해당되는 자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치료받은 병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에서 동자료를 직접 건강보험공단 전산과 연계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서 발급받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자료를 통해서 과거 심장 관련 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으니 치료 내역을 전혀 감출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장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그 치료 병력이 있는 심장질환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었나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 주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해왔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관리 유무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는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설명드린 건강보험공단 그 요양급여 내역 자료를 통해서 심장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얼마나 정기적으로 통원 또는 입원 등을 통해서 관리했는지를 확인해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치의사에게 심장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잘 해왔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사소견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던 사건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주치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기존 심장질환에 대한 관리 상태를 감안해서 심리과정에서 참작하기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치료했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심장 관련 각종 검사 결과자료 그리고 수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기록지와 입원 환자였던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자료 등을 반드시 발급받아서 해당 치료 상황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산재 신청을 위한 재조사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한 후 재조사한 내용과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심장치료 병력이 있으면 과연 불리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거나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과거 심장치료 병력이 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기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때로는 노무사분들도 이런 경우에 불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동안 산재 사건을 조사한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기존의 심장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 유리하게 논리 구성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더 높은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업무적 부담으로 인한 발병 위험성은 더 큰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는 심장치료 병력과 관련해서 진료기록부와 검사 결과지
그리고 수술한 경우 수술 기록지와 심장 관련 CT나 MRI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조사와 치료 상황에 대한 사전 의학적 분석을 통해서 유리한 논리 구성을 충분히 마련한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재 승인을 최종 승인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할 부분을 찾고 법리적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부분은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한눈에 근로복지공단 재조사 담당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의학적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충분한 주장 논리 구성도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재 사건을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직접 수행한 산재 전문 노무사를 통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심장치료 병력이 있어도 심근경색 산재 사건을 승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